준비가 되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세요. 마음의 준비 좀 하겠습니다. 1, 2, 3, 4, 5. 그럼요. 누구보다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김기용이고요. 나린에서 베이스 보컬을 맡고 있고, 뭐, 3개의 책을 쓴 작가이자 유튜브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인스타그램 심플래식 계정에서 클래식에 대해서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많긴 해요. 대학원생이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 뭐 그런 사람입니다. 시간이 남을 때 당신은 뭘 하나요? 시간이 일단 잘 남지 않고요. 시간이 남을 때 시간이 남는다는 게 이제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어떤 시간이 남는다는 건데, 사실 제가 하는 일이 끝이 없는 일이거든요. 계속해서 콘텐츠를 생산해야 되고, 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글을 써야 되고,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돼서 시간이 남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뭐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아예 시간이 어떻게 안 남겠어요. 시간이 진짜 남을 때는 아 시간이 남을 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남을 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콘텐츠 관련된 고민을 한다든지 스크립트를 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오전에 시간이 남으면 주로 오전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루 목표치를 다 끝냈다. 내가 오늘 이 영상 완성시키려고 했는데 그 영상을 완성했다. 그러면 뭐 그날에는 이제 뭐 저녁에 술 한잔 한다든지, 좋아하는 뭐 영상들 보면서, 유튜브 영상들 보면서 술을 한잔 한다든지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을 제가 뛰는데, 그러니까 러닝 뛰는 게 시간이 남아서 뛴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 시간을 만들어서 뛰는 게 러닝이고 운동이어서, 이건 시간 남을 때 뛰는 건 아닙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고, 시간이 남을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전에는 추가적으로 일을 하고, 오후에는 오후에도 일을 하죠. 그러니까 해가 떠 있을 때는 시간이 남으면 일을 하고, 해가 지고 나서 '오늘 내가 했던 거를 다 끝냈다. 목표량을 끝냈다.' 하면 그때는 이제 술 한잔 하죠. 기분 좋게 맛있는 안주 먹으면서 술 한잔 합니다. 그래서 해가 떠 있을 때 시간이 남았다. 그리고 일을 하는데 그게 저한테 가져다 주는 것, 결국 어떤 결과물이죠. 결과물을 가져다 주죠. 저로 예를 들면 콘텐츠, 제가 만든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의 콘텐츠, 심플래식의 콘텐츠들이 결과물로 오죠. 그러니까 과정은 진짜 귀찮고 힘들어도 결과물은 남으니까, 그 결과물이 저한테 엄청난 뿌듯함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저녁에 술을 한잔 하는데 그 술 한잔 하는 게 저한테 뭘 가져다 주냐 하면, 그건 약간 그거는 약간 휴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약간 많이 긴장된 상태로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약간 항상 좀 이제 불안하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그 '다음 콘텐츠 뭐 하지?'를 계속 생각해야 돼서 약간 근육으로 따지면 항상 이 수축돼 있는 상태로 제 인생이 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수축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목표했던 일을 다 끝내고 그리고 나서 마시는 그 술 한 잔은 저한테 엄청난 이완을 가져다 주는 거죠. 몸이 많이 풀리고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고 이렇게 풀어지고, 그 맛에 술 한잔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긴장된 삶 상태로만 살아가면 진짜 정신병 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때로는 진짜 막말로 과음도 하면서 풀어진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 좀 또 다음 창작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는 또 술을 좀 많이 마시면 다음 날이 완전히 그냥 삭제가 되더라고요, 술병이 제대로 나서. 근데 그러면 또 후회하고 해서 술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이게 다 뭐 이 질문이 몇 개 있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당 얼마나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영화, 음악, 책, 그림 등 모든 분야의 예술 작품을 통틀어 딱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너무 많은데. 최근에 봤던 공연이나 전시 중에서도 되게 마음에 와 닿는 것들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이 음악이니까 음악에서 하나를 골라 보자면, 아 아까 얘기했던 술 한잔 할 때 종종 이제 듣는 음악이 있어요. 클래식 음악인데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의 피아노 협주곡 2 번이거든요. 아마 클래식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모를 수가 없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라흐마니노프가 그 교향곡 1 번에 대해서 엄청난 그 실패를 겪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몇 년 동안 아예 작곡 활동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이제 극복해 내면서 다시 작곡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1 악장부터 3 악장까지 있는데 쭉 들으면 그 라흐마니노프가 느꼈을 어떤 우울감, 좌절감, 패배감,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분노, 격정 같은 걸로 시작해서 1 악장이 좀 그렇게 시작해서 2 악장으로 가서 이제 그 모든 감정이 승화가 되면서 그 현악기로 쭉 풀어 주면서 피아노랑 같이 이렇게 싹 풀어 주는 그 선율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배경음악으로 깔릴 수 있을까요? 깔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딱 풀어지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 10번 듣는다 하면은 뭐 한 7-8 번은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들으면서. 네. 그리고 3 악장으로 가서는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는, '그래 그럼에도 살아가야지. 그럼에도 일어서야지.' 하고 좀 마음을 다잡는 그 서사가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완벽하다고 느껴져서 그 곡을 참 좋아하는데, 왜 그런 느낌 아세요? 내가 이걸 너무 자주 들으면 이게 너무 익숙해질 것 같은 거야, 이 음악이. 그래서 내 감정적인 어떤 그런 터치? 그런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야, 막 이걸 계속 듣다 보면. 그래서 좀 아껴 듣게 되는 그런 곡이에요. 이 곡을 들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내 스스로가 익숙해지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좀 아껴 듣게 되는, 진짜 피곤하고 진짜 '아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 '오랜만에 이거 하나 꺼내 보자. 이 곡 한번 꺼내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꺼내 듣게 되는 그런 곡입니다. 좋아하는 영상은 그 유튜브에 치면 바로 나와요. 조성진이 연주하는 영상인데 그 영상도 좋아하고 뭐 여러 영상들
돌려보는데 아마 그 영상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음악으로 하나 소개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한테 가장 소중한 것. 그래도 가족 아닐까요? 가족. 근데 가족이라는 생각이 바로 탁 들었는데 제가 약간 고민했던 이유가 가족은 너무 뻔하잖아요 사실. 가족 안 소중한 아니다.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가족을 뽑을 것 같아서 쪼금 고민했고 그 가족을 제외하고 소중한 걸 하나 얘기를 해 보자면 왜냐면 너무 소중하니까. 가족은 애초에 너무 소중하니까. 저는 제가 지금 쌓아가고 있는 저의 커리어들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진짜 혼자서 다 하거든요. 혼자서 했거든요, 모든 것들을. 유튜브 채널을 뭐 물론 큰 채널은 아니지만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키우고 그 채널이 중심이 돼서 제가 라디오 고정 게스트도 지금 하고 있고 세상을 여는 아침이라는 거기서 일요일 클래식 코너 하고 있고 책도 클래식 관련 책도 2권의 그 인력 매일매일 넘기는 인력도 1권 썼고 이걸로 뭐 도서관이나 기업이나 뭐 강연도 다니고 있고 그쵸. 뭐 광고도 그렇죠. 광고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궤도에 오르기까지 정말 혼자 다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실 지금은 좀 '좀 팀을 꾸려 볼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키워온 저의 커리어들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이 커리어 그러니까 이 한 줄, 두 줄, 세 줄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걸 키워오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겠어요. 그리고 실패도 했겠어요. 실패도 해 봤겠어요.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고 그게 다 경험이 되고 결국 그 경험들이 훗날에 어떤 식으로든 또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저는 진짜 사랑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성장해 온 그 과정들. 그게 가장 소중합니다. 네. 근데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가족이었다. 네. 제가 가진 최고의 장점. 사실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소리가 어쨌든 뭐 장점이니까 자랑해도 되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어쨌든 좀 타고났다고 생각하고 이 타고난 목소리로 진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왔고 이뤄냈고 하고 있어서 그 목소리는 어떻게 못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목소리 하면 또 신기한 게 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변성기도 오기 전인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1 학년 때 "기홍이 너는 목소리로 뭐든 할 수 있겠다. 목소리로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1 학년 학생 목소리가 뭐 좋아 봐야 얼마나 좋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선생님께서 그거를 딱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어디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 성함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조동호 선생님. 그때 선생님께서 "목소리가 좋다. 목소리로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 기영이 너는."이라고 하셨었는데 '내가 어떻게 목소리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했었고 그리고 이제 변성기를 지나면서 목소리가 한번 낮아지고 그리고 제가 성악을 전공하면서 좀 더 깊어지고 하면서 목소리로 이렇게 사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하는 일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그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된 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 최고의 장점은 목소리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목소리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 년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뭘 하고 싶나요? 아, 나만을 위한 시간이 있다면 저는 진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 사업적인 것들, 어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의 사업화를 제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진짜 몰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콘텐츠가 지금은 그냥 콘텐츠로서만 의미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콘텐츠를 하나의 IP로 만들어서 쪼금 더 다양한 사업에, 그러니까 클래식이 아닌 분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클래식적 자산을 접목시켜서 어떤 사업화를 좀 시켜 보고 싶어요. 뭐 클래식이 관련 없는 부분이라고 해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기반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다면 뭐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짜 제가 기획을 한다든지 뭐 연주자들을 섭외해서 관객들한테 티켓팅을 해서 그렇게 뭐 특별한 제 해설이 담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해설이 담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클래식 연주라고 하면 왜 연주자들이 와서 그냥 연주하고 그냥 끝나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진짜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클래식 공연을 제가 기획해 보는 게 또 하나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돈이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저는 그 일에 한번 몰빵을 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음. 인생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무대에서 무대에서였던 것 같아요. 어떤 특히 그 홍콩 무대가 기억나는데, 이거 날인 얘기 지금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그 날인으로 했던 홍콩 무대가 되게 기억이 나는데, 그 되게 진짜 수천 명의 관객들이 이렇게 쭉 저희를 둘러싸고 있었고, 왜 진짜 아이돌 콘서트장에서나 보던 그 2 층 3 층의 그런 무대에서 저희를 비추는 카메라, 그 저희 그 스크린도 따로 있었고 저희 얼굴 자세히 보라고, 모습 자세히 보라고 관객들. 그 정도로 큰 규모의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그 순간이 진짜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This Is Me라는 곡을 저희가 불렀는데 끝부분에 제 솔로 선율이 나오거든요. 그 솔로 선율 딱 나오는 순간이 이제 되게 조용해지는 순간인데, 그때 이제 제가 솔로 선율 딱 나오니까 관객들이 엄청난 환호성을 보내주고, 그 순간이 진짜 좀 되게 벅차오르고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걸 이기는 감동이 아직은 제 인생에서 없네요. 음.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푸나요? 이것도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술 한잔 하면서 풀 때도 있고, 근데 두 개가 느낌이 좀 다르네요. 술 한잔 하면서 푸는 거는 약간 진짜 술 한잔 하면서 막 뭐 어떤 영상 보면서 어떤 음악 들으면서 엉엉 울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이 안에 쌓여 있는 그 응어리진 감정이 되게 승화되는 감정을 느끼면서 그렇게 풀 때도 있고, 사실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다 한 번인 것 같아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술로 스트레스 푸는 거는 자주 있지는 않고, 제가 이제 거의 매일 러닝을 뛰다 보니까 러닝 뛰다 보면 사실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요. 러닝이 동적인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러닝 뛰면서 진짜
내 안에 그 복잡했던 것들이 다 왜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컴퓨터 하다 보면 그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디스크 조각 모음 하듯이 머릿속에서 꼬여 있던 내 계획들과 어떤 내 감정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되면서 결국 진짜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런 해방감이 느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러닝을 뛰니까 사실 스트레스가 좀 러닝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뛰기 전보다 애초에 좀 덜 쌓이는 것 같기도 해요. 음. 제가 러닝 이렇게 매일 뛴 지 2년 됐는데 3년 전에 생각해 보면은 쪼금 더 제 삶이 약간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든 실제 몸무게도 그렇고 실제 몸무게도 그렇고 기분도 그렇고 약간 둔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었다면 러닝 이렇게 본격적으로 뛴 이후에는 훨씬 날렵해졌어요. 감정도 그렇고 움직임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세우는 계획들도 그렇고 훨씬 그때보다 기민해지고 민첩해지고 경쾌해진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에 텐션이 훨씬 올라갔어요, 러닝 뛰면서. 네. 러닝으로 평소에 스트레스를 풀고 어쩌다 한 번씩 술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뭐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보고 싶은 누군가 있죠. 저는 제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제가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자랐는데 제가 군대 가기 쪼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것들, 제가 이뤄내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을 할머니가 보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노래 중에 기다려 줘라는 노래 있잖아요. 제가 보컬 플레이라는 방송 나갔을 때 어떤 다른 팀이 기다려 줘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김광석 님 노래죠.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그 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사랑하는 연인에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누군가한테는 또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한테 부르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팀이 이 기다려 줘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할머니 생각이 진짜 많이 났어요. 그 가사가 "난 아직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대 마음에 이르는 게 길을 찾고 있어." 이런 가사인데 할머니가 제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살아 계셨으면 진짜 좋아하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인생을 또는 당신이 한때 가졌던 생각을 크게 바꿔준 사람 또는 말이 있다면? 이것도 많아요. 저는 되게 그 삶의 지표가 되는 말들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인생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방향을 잡아주는 그 말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통 이제 그 니체나 이제 사르트르 같은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에게서 나온 그런 사상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르트르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기투라든지 뭐 니체는 워낙 유명하니까 "신은 죽었다."
그리고 낙타, 사자, 어린아이 뭐 그런 철학들도 그렇고. 근데 그 말들 중에서 제가 매일, 매일 가슴에 새기고 사는 말이 있어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너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 작은 일렁임들에 흔들리지 말고 너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말이겠죠.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 제가 알기로 아마 거기서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을 보통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문장만 많이들 알잖아요. 근데 사자의 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부터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전체 문장을 제가 딱 알게 됐을 때 진짜 그 종이 댕 하고 치는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말은 이 말이구나.' 주위에 흔들리지 말고,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묵묵히 내 길을, 나를 믿으면서 나의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야겠다. '나는 이 말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매일 다짐을 하고 매일 외웁니다. 술술 나오잖아요 지금. 매일 외웁니다. 진짜 좋은 말 같아요. 얼마나 휘둘리기 좋은 세상입니까. 그 60 초짜리 릴스가 내 사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평가를 많이 하고, 이 주변 환경이 얼마나 흔들리기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건 나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기영아? 아, 내 장례식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장례식. 사실 몇 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장례식은 일단 계속 노래가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전에 좋아했던 노래들. 근데 계속 반복 재생되면서 제 플레이리스트가 이렇게 쭉 흘러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좀 그거에 앞서서 저는 제 죽음을 생각할 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 오감 중에 시각, 청각, 후각, 이 오감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감각이 청각이래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듣고 싶은 노래를 하나 생각해 놓으면, 그러면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노래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노래가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의 목소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내가 마지막에 흐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후보 곡들이 몇 곡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 번도 그렇고 후보 곡들이 몇 곡 있어요. 그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 그리고 왜 죽음을 무서워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그냥 무의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없다는 건 있음이 존재하니까 없다는 건데, 그 죽음이라는 거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게 아닌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없는, 그러니까 어떤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의 상태인데, 없을 무 그 이상의 상태인데, 그걸 내가 무서워하는 거는 별로 저는 와닿지 않더라고요. 무서운 건 뭐 살아있는 내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뭐 공허하고 뭐 때로는 뭐 무서울 수도 있는 거지, 죽은 나는 죽고 나서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장례식은 그냥
제 그냥 제 음악이 쭉 흘러나오는 그런 장례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0년 차에 접어든 날인 생활, 당신에게 가장 크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 경험, 지나온 경험, 날인을 하면서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웠고, 사람의 관계 사이에, 그리고 어떤 수백 번의 무대 경험들, 정말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던 그런 무대 경험들, 뭐 그런 경험들이 많이 남습니다. 날인으로 살아오며 잊지 못한 순간이 있다면 아까 그때가 아닐까요? 그 홍콩 공연. 그 홍콩 공연에서 경험했던 그런 관객의 환호성과, 그때가 제일 잊지 못할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이네요. 사실 날인으로 살아오면서 안 좋은 기억도 되게 많은데, 그래도 잊지 못할 순간이라고 하면은 좋은 기억이 하나 그냥 떠오르네요. 그때의 좋은 기억이. 만 9 년을 함께한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거 약간 그런 걸 대답해야 되나? "9년 동안 함께 해 줘서 고마워." 뭐 이런 이런 거를 유도하는 질문 같은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멤버들 한 명 한 명이, 그 한 명 한 명이 진짜 더 한 명 한 명의 커리어가 더 많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지금도 물론 빛나지만 한 명 한 명이 더 자기의 색깔로, 자기의 어떤 커리어로, 자기만의 콘텐츠로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빛나야 이 5명이 모였을 때 결국 그 날인도 빛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명 한 명이 빛나지 않으면 날인이 빛날 수가 절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보다 쪼금 더 멤버 개개인이 아티스트로서, 혹은 뭐 아티스트가 아니더라도 쪼금 더 멋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멋있지만. 음. 그래야 우리 날인도 더 멋있어지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오롯하게 빛날 때 아닐까요? 만 9 년을 날인으로 살아온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날인이라는 이 훌륭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네가. 그러니까 이걸 좀 써먹어 봐라. 더, 더. 사실 제가 진짜 어떤 기획, 공연 기획, 연출, 무대 연출, 이런 쪽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인이라는 어떤 진짜 독보적인 콘텐츠잖아요, 사실. 이 독보적인 콘텐츠를 거의 한 절반도 못 쓰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쓴다는 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니까. 더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더 무대에서 어떤 더 특별한 가치관을 관객들한테 전하고 더 특별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예술로서의 날인으로 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걸 사실 지금 요즘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 훌륭한 콘텐츠, 이 훌륭한 자산들을 가지고 더 반짝반짝 빛나는 무대들을 좀 만들어 보자, 기용아. 알겠니?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 질문. 저 얼마나 했어요? 한 30분 했나? 예 또는 아니요. 알겠습니다. 간단하네요. 만약 모든 기억을 가지고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도 다시 날인을 할 건가요?
오케이. 안녕. 다음 시간에 또 있어요 근데? 조졌네.